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가족사가 밝혀지면서 논란에 휩싸인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첫 일정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조특위의 공방에 대한 세월호 유가족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탈북자가 쓴 북한 이야기가 북미권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탈북 작가 장진성 씨 3부에서 만나보고요. 4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에서는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함께 우리 청소년들의 진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독히 후보자 가족에 대한 논란이 많이 터져 나옵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는 막내 아들의 국민 미개 발언 때문에 눈물까지 보였고요. 박원순 후보는 부인 잠적설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딸의 SNS 글로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공약보다 더 화제가 되는 후보자 가족의 이야기에 씁쓸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후보자와 가족들의 돌발 언행, 여러분의 표심을 움직이십니까?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첫날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팽목항이 어떻게 야당 의원들만 갔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요, 첫 일정으로 원래 진도 팽목항을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야당 위원들만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실종자 가족 측의 요청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슨 소리냐,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취소다 이러면서 서로 논박을 이어갔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특위는요, 국정조사 첫 일정으로 이날 그 사고 현장인 진도 팽목항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위원들이 갑자기 오늘 아침에 출발지인 용산역에서 불참을 선언했다고 합니다.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현지에서 가족들이 원치 않아 가지 않았다면서 오늘 새벽쯤에 현지에서 결정돼서 연락이 왔는데 밤중이라 너무 늦어서 위원들에게 연락을 미처 못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이 야당 위원들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어제 아침에 위원장이 범정부대책본부 측에 연락해서 의원들 일정이 많으니까 5일로 연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6.4 지방선거 때문에 바쁘니까 진도에 안 가겠다 이런 입장을 전한 거죠. 관련해서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도 이를 확인했는데요. 심재철 위원장이 범정부대책본부에 전화를 걸어서 일정이 많아서 못 가겠다 이런 입장을 정했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실제 갈 마음이 있었으면 이 범정부대책본부가 아니라 가족대책위에 전화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가족들의 지금 반응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개혁을 할 총리 후보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리 임명 후의 개각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일신하고 새롭게 출발하려던 일정이 다소 늦춰지게 됐지만 국가개혁의 적임자로 국민께서 요구하고 있는 분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개조의 핵심 중 하나는 공직사회 개혁이고 또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개혁 동참 의지가 필요하다면서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돼서 공직사회 개혁의 촉매가 되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됐습니다. 네. 최근 이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이관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네, 지난달 28일 현직 소방관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요.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 코너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소방 해체를 막아주십시오. 이런 제목의 글인데요. 이 청원에는 이를 현재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한 상태입니다. 글을 올린 소방관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묵묵히 일을 잘해온 소방이 해경과 같이 1계급 강등되면서 해체 흡수되고 국민은 과거 그대로 시도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차별적인 소방 안전 서비스를 계속 받는다는 말은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소방방재청의 기능이 과거보다 더 강화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현장에서 가장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반발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해경 해체 때문에 이 급급해서 급조된 조직 개편안을 만들면서 이들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한마디로도 들었는지 참 의문입니다. 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취임 간담회를 가졌군요. 네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있죠. 네.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요. 국회의원의 6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은 문제라면서 가능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는 대통령 탄핵이나 개헌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의결사항을 모든 의결사항의 정족수는 최적 가반이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또 당연히 이 개헌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는데요. 정의화 국회의장은 87년 체제를 바꿀 시기가 됐다면서도 다만 정치권의 어떤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제 6.4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네네.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뜨거워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교육감 후보를 물으면 대부분 누가 나왔는지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거 이틀을 남겨놓고 갑자기 서울시 교육감들의 이름이 뜨고 있습니다. 바로 고승덕 후보의 딸이 아버지의 자질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올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고승덕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친딸이 쓴 글이 공작 정치라고 주장을 하면서 경쟁자인 문용린 후보에 대해서는 관권 선거뿐만 아니라 공작 정치에도 능하다 이렇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딸인 캔디고 씨가 다시 글을 남겼는데요. 본인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또한 그런 것에 관심도 없다면서 아버지의 공작 정치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진보 계열 단일 후보로 나온 조희연 후보의 아들은요. 아버지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면서 묘한 대비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참여연대가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법률 지원에 나선다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부터 이 표현의 자유 문제 항상 거론됐었습니다. 지난 1일이었습니다. 1일 오전 그 강원 춘천시 명동 지하상가 화장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이 담긴 스티커를 붙이고 벽면에 그림을 그리던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고 합니다. 관련해서요. 참여연대가 그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정부를 비판하는 등 세월호 관련된 글로 인해서 형사처벌이 대상이 된 사례 중에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골라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참사의 원인과 구조 과정,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려고 한다면 제2의 참사가 또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6월의 첫 월요일 출근길인데요. 오늘 퇴근길인데요. 오늘은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속도가 떨어지는 구간들이 많습니다. 서부간선도로의 경우는 성산 쪽으로 전 구간 밀려서 가고 있고요. 이어서 성산대교 북단까지 쭉 속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서부간선도로 입구에서 신정교까지 어렵고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에서 여의도권까지 더디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고 있는 강변북로의 경우는 오히려 강 동쪽으로 정체고리가 이어져 있는데요. 구리 가는 길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더딘 흐름이고요. 도심권 도로 중에 신촌로가 웨딩타운에서 신촌교차로 구간, 이어지는 양화로 홍대구역에서 합정역 구간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6.4 지방선거 특집 기획 선택의 목소리. 육사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급부상을 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가족의 언행이 돌발 이슈로 불거진 것인데요. 지난 주말에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죠. 고승덕 후보 딸이 SNS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자녀를 돌보지 않은 고승덕 후보는 서울시 교육감으로 자격이 없다는 내용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고승덕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박태준 포스코 회장 일가와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공작 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승덕 후보의 입장 들어봅니다. 고승덕 후보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 고 후보의 그 딸 고희경 씨가 SNS에 올린 글, 이게 아주 뜻하지 않게 가족사가 공개가 됐는데요.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 아, 정말 힘듭니다. 네. 네. 따님의 글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반론을 하시고자 하거나 뭐 그런 점은 있으신가요? 마치 그 연락이 없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 말씀들을 드렸는데요. 예. 일단 이제 딸의 글에 나타난 것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아픔, 네. 또 미움, 예. 또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이제 그 크기 때문에 예. 뭐가 세세하게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공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기자회견까지 하셨는데요. 기자회견에서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 일가하고 문용린 후보 측에 이 공모한 공작 정치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펴신 건가요? 네. 문용린 후보도 이제 처음에 인정을 하다가 지금 말을 바꿨습니다만은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간 직후에 네. 그동안 이제 저를 음해하고 이제 문용린 후보만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편파적으로 보도했던 그 인터넷 매체가 있는데 예. 그 매체에 바로 보도가 올라갔습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예. 그 글을 올리고 나서 2시간 만에 올라간 그 특종 단독이라고 된 특종 보도인데 거기에 의하면 그 문용린 후보가 글 올라가기 이제 그 1시간 전에 예.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의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예. 조금 있으면 미국에 있는 조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다. 예. 고승덕과 싸워줘서 고맙다. 이것이 우리 집단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통화를 한 그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용린 후보도 그 사실을 다른 데 가서 자랑 삼아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나중에 이게 이제 그럼 페이스북에 올라가기 전 1시간 전에 하게 되면 일종의 내통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추궁이 들어가니까 예. 그 문제되는 그 기사도 날짜를 바꿨고요. 네. 또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문용린 후보도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그 글을 올라간 시간이 한 3시 정도 되는데요. 예. 지금 와가지고는 그 1시간 전인 2시가 아니고 4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갑자기 바꾸시더라고요. 예. 근데 시간을 바꾼 것은 그 의미가 없는 게 예. 그 글이 올라가고 나서 3시쯤에 올라가고 나서 약속이나 한 듯이 온갖 인터넷 그런 데서 좀 시끌시끌 이렇게 그 조회수가 올라가고 실시간 검색 1위로 갔기 때문에 예. 그때 전화로 통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사후에 통보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네.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자꾸 말을 이제 바꾸고 그러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문용린 후보에게 요구를 합니다. 네. 그 당시에 전화 통화 시간 예.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공개하시고 예. 지금 와가지고 그때 2시가 아니고 4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통화 기록을 국민들 앞에 정식으로 공개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전화 통화 시간을 공개해라.
이런 말씀이시네. 네. 그 문용린 후보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의 차이가 있긴 있지만 고 박태준 회장의 아들로부터 전화 받았다는 사실은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박성빈 씨와 뭐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고성덕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섰어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아, 그래요? 예, 박성빈 씨하고 문용린 후보는 고스코 재단의 재단의 같은 이사로서 네. 1년 이상 같이 있었고요. 그 기간이 가장 최근입니다. 그런데 그 재단은 약간 가족 같은 재단이라 그 재단 이사들끼리 굉장히 끈끈하고요. 네. 그 재단 이사로 모셨던 이유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예. 선대 회장과 문용린 후보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같이 총리와 교육부 장관을 같은 시기에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선대부터 이어지는 그런 가족 관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시상식, 그 관련된 시상식에서도 심사위원장을 맡았다든가 제가 그렇게 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계로 해서 박성빈 씨, 박태준 회장의 아들 그쪽에서 문용린 후보하고 연락을 취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사전에요. 그리고 사전에. 예, 그리고 제 딸이 네. 인터뷰인가 글을 올린 것으로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가족 회의를 거쳐서 예.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글을 올린 건 개인적인 그런 의사가 있었겠지만 예. 글을 올리기 전에 그런 부분들은 어떤 가족에서 상의를 하고 올렸다는 것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족회의를 거쳐서 글을 쓴 것이라고 딸이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런 얘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 얘기는 그 얘기고요. 서울시 교육감 후보이시니까 공약과 정책에 관해서 좀 물어야 되겠는데 괜찮겠죠? 네, 제가 예. 사실 시민들이 그 공약과 정책을 가지고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가 만일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도대체 이 서울시 학교를 어떻게 만들고 싶다 하는 그 공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동안 서울시 교육의 잘못된 부분이 네. 진보 교육감이 이제 등장했을 때는 57개 혁신학교에만 돈을 몰아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문교육감이 들어와 가지고는 거점 학교라 그래서 역시 일부 학교에만 예산을 편중 지원했습니다. 네. 그런데 교육감으로서 올바른 일은 일반 학교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동안 여러 가지 장점이라든가 또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개선한 이제 일반 학교 전체를 살리는 서울형 새 학교를 하겠다. 이 새 학교는 아주 새로운 학교가 아니고요. 네. 그동안 자사고라든가 혁신학교라든가 이미 이제 또 자유학기제라든가 네. 이런 프로그램과 실험학교의 장점을 충분히 모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골라서 학교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고등학교 정책에 관해서 후보들 간의 사이가 있어요. 네. 다른 후보들을 보면 문용린 후보의 경우에는 자사고를 유지하는 대신에 혁신학교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네. 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조희연 후보는 자사고는 폐지하고 혁신고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상반된 주장을 내고 놓고 있는데 네. 그 사이에 고승덕 후보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교를 확대하겠다, 일반교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제 자사고하고 혁신학교 문제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제 진보 후보는 진보 교육감은 또 혁신학교를 이제 일반화시켜서 계속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왔고요. 네. 또 반면에 이제 문용린 후보는 혁신학교는 재지정을 안 해서 사실상 이제 없애는 수순으로 가고 또 반면에 자사고에 대해서는 평가도 하기 전에 문제점은 있더라도 이제 살리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제 자사고라든가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엄정하게 평가를 하고 문제점을 고쳐 나가겠다. 그래서 혁신학교도 이제 문제점을 고치고 자사고도 문제점을 고치는
이러한 그 정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 후보처럼 거점 학교만 이렇게 지원하고 혁신학교를 점차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그건 어떻게 보면 한쪽 진영의 논리고요. 네. 또 반면에 다른 진보 후보처럼 자사고를 없애겠다, 특권 학교이기 때문에 없애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진영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어느 한쪽을 없애고 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제 무상급식이라든가 네. 선행학습 규제에 관해서도 후보들 사이에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관한 네. 정책은 어떤 겁니까? 선행학습 금지 부분은 다른 후보들이 그 법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네. 그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공교육에서는 금지하지만 학원은 규제를 못하도록 그렇게 법이 풀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학원을 단속하는 것보다도 그 법에서 말하는 그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것에 이제 교육감 역할이 집중되어 있는데 예. 다른 후보들은 마치 법에서 규제할 수 없는 것을 조례로서 규제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기도 하고 또 학원 단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정책이 정말 원인 행위를 치료해야 되는 한방요법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 법에서 근거도 없이 어떻게 사교육 시장을 어떻게 하겠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무상급식 부분은요? 무상급식은 저는 그 친환경급식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그동안 나타난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농약급식 논란이 생겼지만 예.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과정에서 화학 비료라든가 농약을 쓰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예. 생산 과정 그게 조사도 그동안 그 서울교육청에서 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농약이 사용된 거 나서 사후적인 그 책임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교육청 같은 경우는 문영민 교육감 시절에 이미 이제 농약이 나오고 있는 것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만 보내놓고 사후 관리를 전혀 안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이제 농약을 먹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생산 과정의 문제점, 유통 과정과 가격 결정 구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 시정을 하겠다고 공약으로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그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되기 전까지는 계속 선두를 달려오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 가족사 공개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타격을 좀 입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동정을 더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아직 그 여론이 이제 유동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시민들에게 무정 아버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바로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예. 미국에 간 지가 이제 꽤 오래됐는데, 가끔 한국에 나오게 되면,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문자나 이메일도 오고 간 게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전혀 정말 담을 쌓고 살아온 그런 아버지처럼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비난을 받고 있어서, 네. 제 마음이 좀 굉장히 아픕니다. 네. 무정한 아버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양육권을 뺏겼지 않습니까? 미국에 일방적으로 가면서. 이혼하면서 양육권도 다 넘겼군요. 예. 미국에서 책임지고 키우겠다고 하면서 간섭하지 말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갔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아버지 한 사람으로서 정말 피눈물 나는 고통을 굉장히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부분은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런데 그건 제 뜻이 아니었고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네. 고승덕 후보 평소에 TV 같은 나왔을 때 말씀하시는 목소리하고 오늘 듣는 목소리 영 다르네요.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 같아요. 선거운동이 이렇게 힘듭니까? 지금 이제 저희 오늘은 이제 따로 마이크를 잡지는 않고요. 예. 각 지역을 돌면서 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운동원들하고 네. 같이 이렇게 좀 격려하고 네. 하는 모임을 지금 쭉 하다 보니까요. 네. 하루 종일 지금 목소리를 썼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다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승덕 후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네, 후보자 가족들의 돌발 언행, 여러분들의 표심을 움직이십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9075님께서는 후보자의 가족들이 어떤 행동을 했건 무슨 말을 했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보다는 후보자의 행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라고 적어주시는데요. 또 반면에 4458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가족들이 괜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유권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상반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시는군요. 아직 의견 보내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입니다. 후보자 가족들의 돌발 언행, 여러분들의 표심을 움직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8774님께서는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사람의 됨됨이는 어떤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반면에 4547님께서는 가족들의 행동도 표에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번 투표 때 논란이 없었던 후보를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의견들이 갈리시네요. 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을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들어갑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로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로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네, 국조특위라고 줄여서 말하죠. 국조특위가 첫날부터 삐걱였습니다.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진도 팽목항을 찾으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되던 안항을 거듭했었죠. 근데 첫 일정부터 이렇게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네요. 특히 이를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들은 어떠할까요? 오늘 유가족 대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조특위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그 팽목항을 방문하기로 돼 있었죠? 네. 그런데 갑자기 변경이 된 겁니까? 예, 갑자기 좀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야당의 그 특위위원들만 진도로 방문했습니다. 예, 여당 측에서는 실종자 가족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일정을 연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네. 우선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될 거는. 예. 어제 밤 12시 반경에 저희 쪽에서 진도 방문을 취소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 맞습니다. 예. 유가족 측에서, 예. 예, 한 거는 맞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전 단계 과정이죠. 예. 어제 오전에, 특위위원장께서 진도로 연락을 해서, 예. 진도 검대본으로 연락을 해서, 여기 여러 가지 일정이 많으니, 예. 일정을 5일로 연기를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셨죠.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몇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가족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었고요. 예. 예, 혼란을 겪으면서 이것저것 이야기가 나오다가 최종적으로 도저히 이걸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버렸죠.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가 나갔는데, 예. 이제 저희가 아쉬운 거는 예. 그 전에 있는 모든 과정들을 다 빼버리고서 결국 맨 처음에 못 내려가겠다 일정을 바꾸자고 한 것도 특위위원장께서 직접 그렇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 결과적으로 오늘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요청을 해서 안 가게 되는 걸로 이렇게 그 책임을 좀 전가를 하는 듯한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먼저 연기하자는 요청은 유가족 측에서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심재철 위원장이 먼저 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서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유가족 측에서도 이제 혼란이 있었다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워낙 과정들이 많아서 시간 많이 있으니까요. 예, 천천히 예, 예. 얘기하십시오. 예, 편안하게 하세요. 예. 어제 오전에 신재철 위원장께서 진도에 있는 범정부 대책본부로 연락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 거기서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서 시간 맞추기 힘드니 네. 5일 날로 연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했고요. 예. 범정부 대책본부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특위에서 연락이 온 거니까 예. 가족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일정이 연기됐다. 예. 예,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는 이제 범대본에서 얘기를 해준 거니까 당연히 저희 쪽에 대책위하고 다 합의가 되고 협의가 돼서 내려온 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예, 그렇게 해놓고 나서 마침 비도 오고 바지선도 철수하고 상황이 안 좋아서 구조 작업이 진행이 안 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참에 지금 가족들이 건강 상태도 굉장히 안 좋고요. 예. 의사들은 다 입원을 권유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서 예. 그러면 구조 작업도 진행이 안 되고 잠수사가 돌아가신 일도 생기고 그랬으니 우리 자체적으로 재정비도 하고 논의도 다시 하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입원도 하시고 완산에도 올라오시고 진도를 비웠어요. 네. 예. 이제 당연히 5일날 하는 건 줄 알고. 예. 그런데 그 소식을 저희 안산 대책위가 어제 오후에 전에 들었는데. 예. 저희는 이제 황당해진 거죠. 아하. 당연히 내일 내려가는 걸로 알고 다 준비하고 사편도 다 준비해놓고 있는데. 네. 갑자기 뜬금없이 연기됐다는 연락을 진도로부터 받았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 쪽에는 안 된다.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그래서 여당 쪽 위원들도 다 가는 걸로 다시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하고 약속하셨다는 겁니까? 가시기로 자체적으로? 여기 위원장이 신재철 위원장하고 통화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대책위 위원장이. 안산 대책위원장이 심재철 위원장하고 다시 통화를 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가기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로부터 한두 시간 후에 다시 여기는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고 구조 작업도 안 되니까 연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또 다시 올라와 버렸어요. 네, 평곡항 쪽에서. 예. 계속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돼서 그러다가 계속 설전도 벌어지고 서로 설득하고 막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내려가 봐야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밤 12시 반에 결국 의논을 거듭하던 끝에 저희 쪽에서 다시 정비하고 5일날 내려가는 걸로 하자라고 연락을 한 건데 이 결과적으로 그 앞에 모든 과정을 다 빼먹고 우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안 간 걸로 발표해버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좀 화가 나는 게 애초에 어제 아침에 그런 연락을 할 것 같았으면 저희하고 의논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최소한도 야당 쪽의 특위위원들하고도 좀 얘기를 하든가 공유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일방적으로 못 가겠다고 해놓고서 야당 쪽은 오늘 아침에 통보받았거든요. 예. 저희 쪽도 저희 쪽은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가겠다고 또 재차 약속했다가 또 번복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또 좀 이용을 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네. 그렇죠. 그런 알겠습니다. 근데 야당 의원들은 왜 갔습니까? 야당 의원들은 오늘 아침 8시에 저희 쪽에 연락이 왔어요. 야당 의원 쪽에서? 예. 뭐라고? 같이 다들 여야 다 같이 KTX를 타고 내려가기로 해서 있고 용산역에 왔는데. 용산역에까지 야당 의원들은 그렇게 연기되기로 결정된 것은 모르고 다 나갔군요. 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여당 쪽에서 나오셔가지고 예. 연기가 됐으니 우리는 안 간다, 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여당 쪽에서 예. 누가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갑자기 뻥 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 연락이 어떻게 된 거냐, 여기서는 가족들이 요구를 해서 안 가기로 했는데 왜 우린 모르나, 예.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 전화가 왔고요. 예.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예. 그러면 뭐 여당 안 간다고 치고 어차피 진도에 계신 분들 또 국민한테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냥 무조건 가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예. 뭐 5일날 또 가야 되면 또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전화 끊고 내려가셨어요. 아, 그래서 야당은 갔고, 야당은 가서 팽목항에 있는 분들 만났고, 예. 안산에 계신 대책위원들은 안 가셨고. 예, 저희는 못 갔죠. 네. 하여튼 얘기를 듣고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모양인데, 예. 그거 어떻게 서로 통지들도 잘 안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어떻게... 서로 약속하고 움직이기로 한 거를 못 할 것 같으면 예. 그냥 전화 한 통화 해주시고 네. 연락을 해주시면 아, 또 그런 사정이 있나 보다 또 서로 협의하고 네. 또 의논도 해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데. 네. 얼마든지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는 일인데. 예. 그런데 유가족 분들을 아주 화나게 했군요. 네, 그거는 그래서 이제 모든 책임이 마치 우리가 화가 나셨다. 요청을 해서 안 된 것처럼 해버리니까. 네. 좀 화가 나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5일날 또 이제 국정감사를 간다고 하니까 만나보시게 될 텐데 이 작은 일인데도 아주 화나게 해드리는 그런 일이 생겼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 이제 그 정도 하고요. 예.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할 때도 그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애먹지 않으셨습니까? 네, 가서 아주 지켜보고 계시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는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이렇게 100%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일단은 과정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었고요. 네. 물론 뭐 저희가 뭐 국회의원들께서 하시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있건 아닌 건 알지만, 그러나 분명히 여야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동의하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예.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방청을 하러 갔다가 그런 상황이 된 걸 보고 예. 아, 이거를 누군가가 옆에서 좀 이렇게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좀 남아 있었던 거고요. 아, 예. 그래서 결국 내용도 저희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데 네. 심각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2박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밀고 당기고 그렇게 한 게 있다는 좀 많이 불만스럽고요. 네. 그러나 어쨌든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 내용이 만족하냐 못하냐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후에 지금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국정조사를 진행을 하느냐. 네. 그리고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예. 라는 것들을 지켜본 후에라야 좀 정확하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방청을 하고 가실 때 네.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특별한 생각이 없이 그냥 가셨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이제 그 전날,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그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직접 가서 예. 좀 방청을 하면서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냥 가셨군요. 예, 그렇게 방청을 하러 간 거죠. 갔는데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냥 화가 또 그때도 나셨었군요. 그렇죠. 예. 저 과정도 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그러셨는데 네. 과정이 어떤 점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드셨나요? 처음에 와서 저희가 합의가 안 됐다고 그래서 사실은 요청을 해가지고 당대표님들도 오시고 간사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설명을 들었죠. 예. 이게 뭐가 문제인가 예. 했는데 이제 한쪽에서는 뭐 큰 문제 아니고 작은 차이인데 그게 예. 아직 조율이 안 된 거다, 곧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은 게 뭐냐면 그렇게 작은 차이면 예. 어느 빨리 한쪽이 양보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큰 차이라고 그러면 싸워야 되겠지만 예. 아주 사소한 차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놓고서 왜 합의가 안 됩니까? 네, 말씀이 맞죠. 예. 그런데 또 그때 가서는 그게 또 그런 문제는 아니고 예. 또 뭐 원칙의 문제고 뭐 절차의 문제고 그런 것 때문에 어길 수는 없다. 뭐 또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그 협상 과정이 지지부진했고 뭐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역시 국민들이 이게 모르는 모습들이 여기 안에 많이 담겨져 있구나. 네. 하는 걸 좀 몸소 체험을 하게 된 거죠. 네. 국회의원들 일하는 걸 보시고 많이 낙담을 하셨군요. 불만도 가지시게 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국정조사 앞으로 어떻게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유가족 분님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결론적으로 당연히 잘 돼야죠. 어떻게 하는 게 잘 되는 거죠?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분들이 기간이 90일 플러스 30일까지는 잡아놓은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여야 의원님들 모두 공히 이 진상 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 공감을 한다. 같은 뜻이다라는 걸 누차 강조를 하셨고요. 예. 그러면 이제 이후에 진행 과정에 있어서 그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야 되겠죠. 네. 또 합의 보기 전처럼 또 티격태격하고 시간 끌고 뭐 하는 모습이 당연히 없어야 될 거고요. 네.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고 어떤 것이 그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놓으면 네. 그걸 하나씩 이제 파고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물론 국정조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써야죠. 특검도 해야 되고 진상조사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건 이 국정조사 한 번으로 모든 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면 네. 저희로서는 그 다음 것들을 또 요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례를 봤을 때 많은 제약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그 다음 방법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국정조사가 정말 이걸 통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례를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도 말이죠. 네. 처음에 뭐 누구 증인을 채택하느니 어쩌니 일정을 어떻게 하니 해가지고 시간 다 까먹고 나중에 가서 또 며칠 하는 동안 하는 동안 하고 그래서 별 소득이 없이 끝낸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예. 이번 일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인데요. 네. 예. 그런데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뭐 진실이 다들 밝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따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지 않더라도?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과연 이 일이 현실성이 있냐, 가능성이 있느냐를 갖고 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 해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것저것 따져보는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만일에 안 되면 그때 또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야겠죠. 예. 과거처럼 국정조사 뭐 하는 척하면서 딴짓하고 그러면 가만 안 두시겠다 이런 각오가 비치네요. 예, 뭐 하여튼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써봐야 되겠죠. 국회의원들도 정신 좀 바짝 차리고 해야죠. 바르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실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YTN 라디오 뉴스 FM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후보자 가족들의 돌발 언행 여러분의 표심을 움직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664님께서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사전투표했는데요. 오로지 공약만 보고 후보를 찍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7998님께서는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은 뽑으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가족이 반대하겠습니까? 라고 또 강하게 적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의견 보내주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스 게시판에 남겼을 때는 무료죠. 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